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빈곤의 악순환을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그것이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인데요. 저는 거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공부만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는 돈 안 아낄 겁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뀐다면 그 투자는 아낄 투자가 아닙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게 저의 존재의 이유인데 약자와의 동행이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치를 왜 하는가 묻는다면 이거 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서울론 프로그램이 제가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 교육 사업인데 사람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엄마가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하실 때마다 풀이 죽는 제가 식은 볶음밥 같았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던 때 서울런을 통해 공부하면서 학습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이제는 제가 따뜻한 볶음밥이 된 것 같아요. 형편상 학원도 못 다니고 학습지도 못했는데 서울런 덕분에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강의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런 감사합니다. 서울런 덕분에 대학생 멘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변에 형도 누나도 없는데 가까이에서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학교 투어도 시켜주고 정말 좋아요. 대성이나 메가가 비싸서 듣지 못했는데 서울런을 통해서 좋은 인강들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저의 학업에 도움이 많이 되어 아주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서울런으로 공부하니까 학원 안 가도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메가스터디 듣던데 저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남들과 동등한 선에서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공부만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글귀가 제 뇌리에도 박혀 울컥했습니다. 저의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서울런 오래오래 해주세요. 꼭 성공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수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멘티들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기억이 날 건데 혹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스터디 카페에서 처음 멘티를 만나게 됐는데 멘티를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거나 관심사 같은 거를 공유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멘티들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정말 강해서 아 나도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멘토링에 임해야겠다라는 결의를 다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연님 이제 온라인 주로 네, 하시죠? 저는 온라인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약간 비대면으로 만나면 더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제 멘티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마이크를 딱 켰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왜 지원을 했는지 뭐 이거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도 해서 많이 괜찮아서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 친구를 만나니까 확실히 더 떨린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중3 학생을 오프라인 멘토링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애가 키가 너무 커. 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즘 아이들은 많이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는 이제 약간 좀 무뚝뚝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색함도 풀려지고 그래서 멘토링을 잘 진행했던 것 같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한 학생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뭘 하나 가르쳐주면 굉장히 약간 배움으로 굉장히 그 뿌듯해하는 그런 좀 리액션이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약간 기분이 업돼서 같이 열심히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제 멘토링을 어느 정도 중반이 넘어서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멘토링 하면서 가장 혹시 뿌듯했던 순간이나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있나요? 저는 아까 전에도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 항상 멘토링이 끝날 때마다 멘티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때가 저는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사하다는 말 속에 내가 도움이 조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뿌듯함. 맞아. 사실 뿌듯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다들 그런 보람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멘티들은 이제 고2, 고3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멘티가 이제 고3인데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어느 대학을 쓸 건가 원서를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알아봤어요. 어디 대학을 쓰면 좋을까, 뭐 어느 과가 좋을까, 진로 뭐가 되고 멘토링까지 싶은지 같이 하셔서 보내는. 약간 그런 멘토링을 네네. 진행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멘티가 원래 되게 차분한 성격이어가지고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근데 끝나면서 쌤 오늘 수업 완전 유익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뿌듯했겠다, 너무 완전. 좋았어요 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순간 너무 뿌듯해가지고 혼자 네. 네 그랬던 기억이 가장 저 같은 경우 이제 학부모님이랑 연락하면서 좀 뿌듯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제 온라인 과외 중 한 명이 중1 학생인데 그 친구는 좀 독특했던 게 부모님이 굉장히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아버님께서 수학 학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은 직접 가르쳐 주시고 다른 과목도 이제 아버님께서 어떻게든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전화로 저랑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내가 수학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영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아이한테 영어를 읽고 가르쳐 줘도 내가 맞게 하는 건지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그런 한국의 그런 암기식 그런 영어 공부를 싫어하셔가지고 문법이나 단어 암기보다는 이제 그 이솝 우화 이런 아이에게 원서를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멘토님도 그냥 그런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이솝 우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우화 같은 게 교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훈 같은 것도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이 돼서 부모님께 오늘 수업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당연히 같이 고마워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부모님의 어떤 고민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가장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되게 잘하시나 보다. 실은 잘하려고 노력하시려고. 그럼 이제 저희가 각자 서울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서울론의 가장 큰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유능한 멘토분들의 학습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적인 고민이나 진로 상담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토링이 제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론은. 맞아. 그리고 약간 개인 맞춤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맞아. 1대1로 어쨌든 그 학생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도록 멘토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 과외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많은 과외가 많은 분들이 과외랑 서울론을 좀 서울론이 그냥 결국 대학생들을 과외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제 과외는 쉽게 말해서 수업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잡담을 맞아요.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왜냐면 그게 다 돈이니까. 맞아. 학원이나 과외 이런 데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랑 그런 수다를 떠시면 학부모님이 되게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울론 안에. 그래서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공부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뭐 채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뭐 어떤 대학 가고 싶니?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고 학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상상을 못할 그건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것도 다 과정에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가
진학 고민보다는 이제 경찰 공무원을 좀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질문을 해줘가지고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바로 봐도 되고 아니면 너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 대학 진학을 생각해도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죠. 수업 내용 자체가 맞아요. 얼매일 필요도 없이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바라니까. 그래서 가외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서울론이랑 가외는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발전되는 방향? 저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론이 초중고 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뭐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학습에 열의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연령대 확장. 채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방향을 모르는 멘티들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이 서울론이 중심에 서서 좀 약간 다양한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기획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서울론에서 조만간 이제 뭐 심화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멘티랑 멘토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대학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진로랑 연관돼 지금 수업만 하고 있으니까 야외 활동 이런 건 좀 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신의 진로랑 관련된 야외 활동 이런 걸 기획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서울론이 좀 중심에 서서 그런 활동도 하고 이제 서울론에서 어떤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자체 제작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EBS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서울런의 역할도 좀 키워나갔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도 더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서울런이란 어떤 한마디로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로? 먼저 지원 멘토님 해볼까요? 저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서울론이란. 물론 멘티들도 멘토들이랑 그리고 서울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학습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멘토들의 입장에서도 서울론은 그 학습의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네, 거. 그런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저도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키워드를 가져가셨네. 그러게요, 성장. 좋은 키워드. 사실 보람감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 얻는 보람감으로 서울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동아줄이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동아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좋은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동아줄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서울론이 사실 사교육이랑 어떻게 보면 접목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멘토랑 멘티들이 처음에 상의를 해서 당장 지금 멘티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해주기보다는 이제 그냥 사교육에 좀 힘을 빌리면 충분히 사교육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냥 현실적으로 동학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교육 말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서울론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적인 여론 중 하나가 이게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서울시민 세금이 그렇게 만만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교육이 좀 더 성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런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기보다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 정보가 없는 학생들에게 또 한 가지의 기회? 그렇죠. 네. 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제공한다.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그럼 채훈 멘토님께서는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서울런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인강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쪽보다도 오히려 정서적인 케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진로나 뭐 이제 단순히 진도를 무조건 나가기보다는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과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돌봄교실의 약간 확장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그걸 연령을 좀 더 확장시킨 네. 거죠.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멘탈 관리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1대1로 모든 걸 다 우리가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준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전격으로 동의를 하는 게 우선 지원 멘토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이 저는 살짝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교육을 쉽게 듣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을 받는 사람과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간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시작을 동시에 했었을 때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가정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맞긴 해요. 점점 그 격차가 커지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막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을 막는 거죠. 사교육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주장들을 많이 하고 이제 사교육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교육을 받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좀 못 앞서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오히려 뒤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이런 뭐 사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아까 지원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제공해서 그 앞서 나가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두 번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두 번째 해결책에 그 초점을 맞춰서 맞아요. 만든 정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멘티들한테도 유명한 인강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교육을 받은 친구들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교육을 그동안 못 받아왔던 친구들 사이에 커지는 갭을 이 서울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서울론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론은 그런 사교육이 팽배해지고 심화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아까 채연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교육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인터넷 강의만 야, 너 뭐 몇 쪽부터 몇 쪽 들어라. 오늘까지 몇 쪽부터 몇 쪽 들어라. 뭐 들었니? 숙제 검사 할게. 잘했어.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 혹은 정서적 케어 이런 것도 다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안감이나 우려는 좀 떨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그 정책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멘티를 기준으로 멘티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멘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정책이라서 딱히 서울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 부모님, 멘토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나눠서 하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멘티를 선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정말 열려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멘티가 이제 무단결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정말로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멘티가 너무 의욕이 있다면 충분히 거기서 더 발전을 해 나아가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와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사실 혼자
그냥 있으면은 좀 뭐랄까 던져진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지? 물어볼 곳이 어디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부모님한테 한번 서울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계실 텐데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듯이 진짜 유능하고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멘토들만 이렇게 모아서 뽑은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론 활동을 하면서 저도 정말 뿌듯함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믿고 맡겨주셔서 서울론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멘티를 정말 올바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러 단체들에서 학생들한테 멘토링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해도 환경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같이 그 포인트에 좀 약간 탁 와닿는 그런 멘토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뀐다면 그 투자는 아낄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